안녕하세요. 오늘 궁금해하시는 흙과 물의 관계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특히 기알기쌤의 토양 함수량과 PF 특강 자료를 보면서요. 네, 안녕하세요. 식물 키울 때 보면 물 주는 게 간단해 보여도 사실은 흙에 물을 얼마나 꽉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핵심이 바로 PF라는 건데 이게 대체 뭘까요? 아,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자료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듯이 PF라는 건 흙이 물을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흡인격을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Potential Force, 잠재력의 약자인데 뭐랄까, 흙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쉽죠. 흙의 갈증 상태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이 PF 값을 알면 식물이 진짜로 쓸 수 있는 물이 어느 정도인지, 또 왜 어떨 때는 물을 줘야 하고 어떨 때는 빼줘야 하는지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럼 일단 기본적인 용어부터 좀 확실히 해볼까요? 토양 함수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흙 안에 물이 얼마나 있나, 그 양이고요. 맞습니다. 그냥 총량이죠. 근데 PF는 그 물을 흙이 얼마나 세게 붙잡고 있느냐, 그 힘의 색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PF 값이 높을수록 흙이 건조해서 물을 아주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물 입장에서는 물을 빨아들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PF가 낮으면 물을 쉽게 가져갈 수 있고, 네, 그렇죠. 흙이 물을 좀 느슨하게 잡고 있는 상태니까요. 자료에 보니까 PF 곡선이라는 그래프가 있던데 이게 PF 값에 따라서 흙 상태가 확확 바뀌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여기가 좀 재밌는 부분 같아요. 맞아요. 그 곡선이 사실 흙이랑 물, 그리고 식물 사이의 관계를 딱 보여주는, 뭐랄까, 지도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중요한 PF 지점들을 몇 개 짚어보면 우선 PF0, 이건 포화 수분 상태예요. 포화 수분, 비가 엄청 많이 온 직후 같은. 네, 맞아요. 흙 빈틈이 그냥 물로 완전히 꽉 찬 상태죠. 아, 근데 물이 너무 많아도 뿌리가 숨을 못 쉬니까 식물한테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 과유불급.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중력 때문에 물이 아래로 좀 빠져나가고 나서 PF가 한 1.8 정도 되면 그때가 포장용 수량 상태가 돼요. 이때가 이제 흙이 물을 적절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기도 통하는, 식물이 물을 제일 효율적으로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아, 그 자료에서 식물에게 최고의 맛집 상태라고 했던 게 이 상태군요. 네네, 딱 그 표현이더라고요. 기억하기 좋죠. 맛집 상태, 네, 기억해둬야겠어요. 그럼 반대로 식물이 이제 목마르다 못해서 좀 위험해지는 그런 지점도 있겠죠? 그 경계선이 PF 4점이, 이걸 영구 위주점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흙에 물이 남아있긴 해도 흙이 너무 세게 붙잡고 있어서 식물이 아무리 애를 써도 물을 흡수하지 못해요. 결국 시들기 시작하는 거죠. 겉보기엔 좀 촉촉해 보여도 식물은 못 먹는. 아, 그림의 떡 같은 상태네요. 그렇죠. 그리고 PF 7.02 넘어가면 거의 먼지처럼 바싹 마른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렇다면 식물한테 진짜 중요한 생명줄 같은 물은 바로 그 맛집 상태, PF 1.8하고 그림의 떡 직전인 PF 4.2, 그 사이에 있는 물이겠군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이 PF 1.8에서 4.2 사이의 물을 유효 토양 수분이라고 부릅니다. 식물이 실제로 자라고 살아가는 데 쓰는 물이죠. 우리가 농업이나 원예에서 물 관리 계획 세울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유효 수분을 어떻게 잘 유지할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PF 개념, 이게 뭐랄까, 이론적인 걸 넘어서 우리 실생활이나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걸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실용적인 지표예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 지을 때 관계, 즉 물 주는 계획이랑 배수 계획의 아주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언제 또 얼마만큼 물을 줘야 작물이 제일 좋아하는 그 유효 수분 범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PF 값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냥 감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로는 이런 물 주는 시설이나 농업 기반 시설을 설계할 때도 이 PF 개념이 중요한 기준 데이터로 쓰이고요. 그럼 현장에서 직접 PF 값을 재서 바로바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게 이제 세 번째 활용법인데 현장에서 토양 샘플 딱 떠서 PF 값을 측정하면 지금 땅 상태가 어떤지, 물이 부족한지 너무 많은지 바로 진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네 번째로 새로 땅을 만들었거나 간척지처럼 토양 특성이 좀 다른 곳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그 토양에 맞는 PF 곡선을 직접 만들어서 정말 맞춤형으로 물관리 전략을 세우는데 이게 필수적이에요.
이게 바로 정밀농업, 스마트팜의 기초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와, 단순히 그냥 흙이 축축하다 말랐다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정밀하게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군요. 오늘 흙의 갈증 지수 PF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흙 속 물의 세계가 좀 새롭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하실 점은 그 PF 1.8과 4.2 사이의 유효 수분, 이게 식물한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PF 지표가 실제 농업 현장에서 관계 계획부터 시설 설계, 현장 진단, 또 맞춤형 농업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쓰인다는 점이에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뭐랄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실마리가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흙과 물의 관계를 PF라는 아주 정밀한 렌즈로 들여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PF를 통해서 식물이 이용 가능한 물의 유효성을 이렇게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혹시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면 토양 속의 다른 요소들, 예를 들면 특정 영양분의 유효성 같은 것도 이 PF처럼 정밀하게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자원 활용을 얼마나 더 최적화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